야끼우동, 소막창구이, 따로국밥, 하고 동해동 찐갈비, 납작만두. 나올 때 보니까 33도더라고요. 여름 되면 대구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에서 맛소클짱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혁중이라고 합니다. 제 블로그명은 대구 식객단 맛소클짱 혁이의 맛여행이고요. 제가 2009년부터 대구 식객단 활동을 시작해서 이제 맛집 블로그 활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시기라서 제 블로그에 이제 대구 식객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팔로우라고 하죠. 한 10,000명 넘는데 블로그 10,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유튜브하고는 달라요. 블로그를 처음 만든 계기는 처음에는 제가 맛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었는데 광주에서 친구 한 명이 대구로 왔었어요, 놀러를. 그래서 대구에 맛집이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맛있는 집이 당연히 우리 주변에 많은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할 만한 게 딱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어느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우리 보냈었는데 좀 그런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얘기할 때 남도 음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주 비빔밥, 어느 특정 지역의 그런 음식들, 콩나물국밥이나 이런 음식들이 되게 많은데 대구도 분명히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대구 맛집 카페를 가입을 했었어요.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정보 얻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대구에 이런 유명한 집도 있었네, 이런 음식도 있었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조금씩 하다가 대구시에서도 그때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할 때쯤에 대구 신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던 것과 굉장히 맞는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구 식객단을 지원하게 됐고, 사실 제가 블로그는 2006년부터 하긴 했는데 거의 2009년, 2010년도가 블로그 그 맛집 탐방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죠. 이제 대구 식객단과 함께 제 블로그도 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송 출연은 작게는 대구 MBC에서 대구 신미나 대구 맛집에 관한 취재하면 출연 한 3-4번 넘게 했었고요. 나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SBS 생활의 달인, 그 연말 특집으로 10대 맛의 달인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국 블로거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그 음식점을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 10대 맛의 달인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제가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연속으로 다녀왔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 특집 방송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블로그 활동을 해서 알아보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게 돼서 산 같은 데를 가다 보면 가끔 그런 적은 있어요. 맛소클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기자 활동을 대구 식객단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대구 관광기장을 갔을 때 인사를 제가 이혁중입니다 그러면 맛소클짱, 그 맛소클짱이라는 이름 자체를 보고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지금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 닉네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한 10년 전에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은 사실 맛소클짱 그러면 웬만한 블로거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그런 브랜드 같은 거랄까. 블로그 하면서 어렵거나 나쁜 점은 회식이나 아니면 우리 모임 같은 걸 할 때 맛집 블로거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취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하면 되는데 그냥 대구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 이 근처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물을 때 제가 진짜 모든 음식점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사실 일반인들보다 좀 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제 대구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매일 외식하고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매운 음식 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운 음식을 찾아가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계절 제철 음식이나 아니면 또 블로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색 음식, 핫플, 노포를 조금 그나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오래된 집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맛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집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블로거 중에 돼지국밥만 몇백 그릇 먹으신 분도 있다 하던데 그런 식으로 제가 어느 특정 음식을 가리진 않아요. 블로거 분들이 체험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체험단을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체험단은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제 블로그를 오랜 진짜 10년 넘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맛없다고 글을 써도 제가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사가 잘 되는 집도 있대요. 뭐 별로 맛없어서 맛소가 맛없다고 썼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청 쪽지도 많이 와요. 뭐 한번 식사하러 오시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가서 제 돈 내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글 쓰고 싶어서 그게 뭐 나름의 제 블로그 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식당 말고 그런 여행에 관련 의뢰는 들어와요. 뭐 식당도 사실 돈 주고 오라는 데도 있긴 있어요. 큰 돈을 주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저는 차라리 그거 제 돈 내고 먹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글 쓰는 게 좋아요. 그거 밥 한 끼 먹으려고 제 블로그를 팔고 싶진 않아요. 일단 저도 제 블로그 글 쓰면서 그런 걸 쓴 적이 있거든요. 광고 글 아닌 걸 구분하는 법. 근데 정말 사진만 받아 쓰는 블로거들 있어요. 자기가 안 가고. 그 사람들 보면 너무 깔끔한 사진들이에요. 음식 손을 안 댄 사진들이 많아요. 한상 차림 하고 먹는 사진이 없어요. 딱 세팅된 사진. 그 사진은 대부분이 다 100% 광고고요. 또 이제 그나마 가서 먹으면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검색을 해보면 그 집 상호를 검색해보면 그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글들이 많아요. 당연히 체험단 같은 걸 모집하면 같은 기간에 10명, 15명 이렇게 보내거든요. 대구 맛집을 검색을 했다. 대구 중구 맛집 검색을 했는데 대구 중구 맛집에 쫙 올라오는 글 중에 비슷한 집이 5-6개가 있다. 하면 사실 그거는 광고를 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뭐 그렇게 광고를 구분하는 법도 있고, 제가 찾아갈 때는 그런 체험단 안 좋아하는 블로거들이 있어요. 오래된 10년 이상 블로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체험단 안 하는 그 블로거들을 이제 북마크 해놓고 그분들이 갔던 집들을 가보면 뭐 좀 더 괜찮은 집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뚱벙님이나 뭐 맛집에 많아 양남촌놈님 뭐 그런 분들 뭐 그분들도 체험단 하긴 하겠죠. 뭐 부탁받고도. 근데 체험단의 비율보다는 돈 내고 가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 보면 좀 솔직하게 쓰시는 편이에요. 네. 무조건 블로거를 들어갔는데 무조건 칭찬 일색만 있는 블로거의 글들은 대부분 광고가 많습니다. 네. 대구 음식의 특징 변천사는 뭐 아무래도 뭐 6.25 전쟁 겪으면서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도 왔었고, 사실 대구가 그런 낙동강 전투 때문에도 좀 마지노선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물목들도 많이 스쳐갔던 곳들이라서 뭐 식재료도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식업 자체가 대구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식업이 발달돼 있다는 거는 식당 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블로그 글을 올리면 좀 저렴한 집들의 글을 올리면 제 아는 사람들 중에 서울 사람들은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대구 음식이 이렇게 싼 거에 대해서. 뭐 삼겹살이라든지 우리 흔히 먹는 음식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금액들을 다른 지역에서 보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대구 음식 맵고 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 말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제가 자체적으로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뭐 연예인들도 가끔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대구 음식은 맵고 짜다. 대구 출신의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짠 음식도 당연히 있어요.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왜 이렇게 짜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대구 식객단 활동을 하면서 뭐 그런 기자단 활동을 하니까 뭐 동구나 뭐 이런 다른 달서구 지역에서도 저염식단이나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을 거고, 제가 알기로 그게 6-7년 이상 됐어요. 지금은 뭐 염도계를 놔두고 측정하는 식당들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지금은 저는 대구 음식이 짜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합니다. 뭐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좀 더 내륙이라서 강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맵고 짜다는 음식에 대한 대구 특징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구 음식을 모르고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맛집이란 제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음식이 이제 맛집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맛있다가 아니라 이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먹었을 때 이거 와이프랑 같이 와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음식이라면 그게 맛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식당은 서구청 근처에 있는 장수 고디탕이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고 고디탕을 맛봤었는데 부추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좀 걸쭉하면서 구수한 맛도 있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그걸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 고디탕 되게 괜찮더라.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모시고 왔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옛날에 갔던 집이다. 그래서 좀 그 집이 기억에 남는 집인 것 같아요. 저의 소울푸드는, 저는 매운 음식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빨간 고기 제육볶음을 좋아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날 어머니께서 군대 가는 아침에 뭘 먹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했던 얘기가 제육볶음과 호박전이거든요. 애호박전. 그래갖고 지금도 제 생일 때면 어머니가 제가 뭐 본가에 밥을 먹으러 가면 제육볶음을 해주세요. 그래갖고 뭐 제육볶음을 지금도 뭐 사실 저희 와이프도 많이 해주는 음식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 먹고 왔어요. 뭐 음식점 갈 때 여러 가지 메뉴가 중에 제육볶음이 있으면 사실 제육볶음을 먹는 편이긴 해요. 네. 몇 천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카운트 하겠습니다. 못하는데? 네, 야끼우동, 소막창구이, 사료국밥, 하고 동해동 찜갈비, 납작만두, 무침에, 논매기 매운탕, 누룽국수, 또 뭐가 있지? 뭉튀기.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버거불고기. 아, 버거불고기. 아, 이게 한 개가 딱 생각나네, 보통 보면. 아, 근데. 아니요. 10초 안 됐어요. 아, 16초요. 아, 근데 이게 꼭 그것도 해보니까 한 개, 두 개가 딱 생각 안 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천 맛집. 지금 오늘 아까 나올 때 보니까 33도더라고요. 여름 되면 대구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냉면이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대구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사람들이. 냉면 맛집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냉면이 우리가 먹는 김밥천국의 냉면이 아니라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냉면이 있어요. 그래도 뭐 대구에 손꼽히는 냉면 맛집들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 한 곳인데 이곳이 그냥 평양냉면만 있는 게 아니라 평양냉면 이외에도 이북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요. 평양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대동강으로 오늘 저는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